안녕하세요. 최근에 HLB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넥스트 사이언스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LB 제약도 216 당시의 주가를 뛰어넘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HLB 관련주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고 어떤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 보면요. HLB는 216을 겪고서 2월 25일 다음날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최근에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상증자 종목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HLB 생명과학도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은 HLB 생명과학이 HLB보다 좋았습니다. 여기서 216 당시에 고가를 뛰어넘어서까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HLB 생명과학이 조금 더 강했고요.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BTS가 콤부차를 마신다,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기대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이 좋았는데요. 여기서 상승하고서 감사보고서 나오지 않아서 조정을 받았다가 감사보고서가 나오고서 다시 시세가 폭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렇게 HLB와 관계가 되어 있지만은 주가가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요. 공통점은 다 진양고 회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차이점은 HLB는 유무상증자를 할 때 진양고 회장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블록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분이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지분 취득을 했고 HLB 제약도 지분 취득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 진양고 회장이 지분이 늘었느냐 줄었느냐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취득이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특징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카오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단지 지분이 늘었냐 줄었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기는 힘들겠죠. 먼저 최근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넥스트 사이언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가 급등을 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2019년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15일 이렇게 상한가 넥사가 굉장히 시세가 강력했던 날이 있습니다. 자, 그때 공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11월 14일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요사항 보고서, 보고자가 진양군입니다. 자, 어떻게 보고가 되었느냐? 이번 보고서 11월 14일에 지분이 무려 74만 주가 증가했습니다. 2.57% 지분을 취득한 건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0.84랑 합쳐가지고 2.57 플러스 0.84니까 3.41%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양고 회장이 넥스트 사이언스 지분을 취득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도 CB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 단가가 7,000원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평단가가 7,000원이라는 거죠. 2019년 11월부터 매일매일 샀습니다. 12, 14, 14. 4일 동안 연속으로 사서 평단가는 7,000원대 맞춰가지고 지분을 2.5% 정도 취득했습니다. 가장 많이 산 게 11일 날, 13일 날 이렇게 37만 주, 23만 주씩 사가지고 총 74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진양고 회장이 지분을 취득했으니까 우리가 주가가 급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을 보면은 진양고 회장의 평단가가 7,000원이거든요. 7,000원보다 위로 올라가서 진양고 회장도 지금 수익이 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1월 14일에 또 공시가 나왔던 게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환 보고서. 보고자 역시 진양군이고, 자, 여기는 직전 보고서에는 0이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6.46%.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장내 매수를 통한 지분 취득에 따른 신규 보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진양고 회장은 3.3% 지분을 채운 걸 볼 수 있겠는데 특별 관계자에 코르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키까지 합해서 6%가 된 건데요. 자, 방금 본 게 최근 공시였는데 2019년만 해도 코르키는 최대 주주에 없었습니다. 2019년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진양고 회장도 지분이 0.84%, 아까 처음에 봤듯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0.84%, 거기다가 2% 지분을 취득해서 3%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2019년 반기 보고서 당시 최대 주주는 그랑프리 1호 조합이었습니다. 이 조합이 9%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 그랑프리 1호 조합의 내부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진양고 회장이 나옵니다. 코르키도 나오고요. 내려가서 보면은 최대 주주의 기본 종목 그랑프리 1호 조합의 최대 주주가 바로 코르키였습니다. 20%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략 지분 10%에 20%면은 코르키만 가지고 있는 넥스트 사이언스 지분은 대략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랑프리 1호 조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코르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보면요, 코르키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나오는데, 자, 이 최대 주주가 진양고 회장 100% 코르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양고 회장이 코르키를 가지고 있고 코르키가 그랑프리에 20%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분의 한 20%는 진양고 회장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진양고 회장이 한 3%는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2010년에 진양고 회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랑프리 1호 조합도 진양고 회장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를 좀 자세히 봤다면은 2019년 당시에도 넥스트 사이언스는 진양고 회장이 컨트롤하고 있는 회사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2019년 11월 14일에는 진양구 회장이 표면상으로도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상한가로 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남 회장보다 단가를 높게 살려고 했었잖아요. 호남 회장이 아마도 한 6천원대인가 물려 있었는데, 진양구 회장이 베트남 나노젠의 호남 회장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높은 평단가로 지분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자, 현재는 7천원보다 높게 돼서 호남 회장도 진양구 회장도 모두 수익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HLB 제약으로 넘어가는데요. HLB 제약도 급등한 날이 있죠. 상한가를 간 날이 있습니다. 자, 이때가 수상하죠. 2020년 8월 31일. 자, 이 당시에도 공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타 경영사항 자율 공시, 진양구 회장이 또 나옵니다. 진양구 회장은 전환사채 매각액권, 전환사채를 샀습니다. 그래서 80억 원을 인수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가 그것을 진양구 회장이 다시 사간 겁니다. 그래서 80억 원을 진양구 회장이 인수를 했고, 자, 여기에 더해서 유상증자가 들어가거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자, 여기에도 진양구 회장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최대 주주로 들어가고요. 진양구 회장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7만 주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양구 회장은 CB도 인수하고 유상증자도 참여하면서 HLB 제약의 지분을 취득했는데요. 자, 그 당시가 8월 31일입니다.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에서 쭉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면은 18,400원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의 상단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HLB는 뭐 다들 아시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유상증자 때 진양구 회장이 현찰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록딜을 한 다음에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분을 좀 팔고서 그 돈으로 들어간 건데, 시니컬하게 보시는 분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모습이지만은 사실상 지분을 판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분이 9%에서 8%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16 사태로 주식담보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눈물을 머금고 배우자의 주식을 매도해서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분을 줄긴 하지만은 지분을 고의로 팔았다라고 보기에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연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주주님들이 더 피해를 볼까봐 무상증자 공시를 했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었고, 유무사증자도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 그러한 특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분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다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진양구 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주가 방어를 더 신경 쓰고 뭔가 특혜, 수혜가 더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진양구 회장이 지분을 최근에 취득했으니까 손실 보기는 싫을 거 아니에요. 최대주주 입장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투자 심리들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HLB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양구 회장이 블록딜, 배우자 매도에 있었던 HLB는 조금 하락하고 있었고, 엘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넥스트사이언스는 급등을 하고, HLB 제약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 블록딜과 넥스트사이언스 지분 취득, HLB 제약 지분 취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HLB가 지금 현재는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카티라는 최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